내 이름은 은지. 29을 갓 넘긴 나이에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도시, 양평에서 살고 있다.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는 늘 건조했고 나는 그저 집을 지키는 가구처럼 느껴졌다. 저녁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축구 중계를 보았고 나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존재가 사라져가는 듯한 고독을 씹어 삼켰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한적한 골목길을 택했다. 그곳에는 작은 개신교 교회가 있었는데 하얀 벽돌 담장 너머로 한 남자가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 교회의 목사, 준호였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이 눈에 띄었다. 순간 내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길을 선택했다. 수영장에서 막 나온 젖은 머리를 대충 묶고 몸매가 드러나는 연청색 스키니진을 입었다. 손목에는 은빛 팔찌를 걸고 살짝 달콤한 복숭아 향수를 뿌렸다.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준호의 눈길은 나를 스치듯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내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다. 세 번째 수요일, 나는 일부러 구두끈을 묶는 척하며 교회 정문 앞에 잠시 멈췄다. 그때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드릴까요, 자매님? 뒤돌아보니 준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끈이 풀려서 거짓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짧은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 위로 조금 더 올라가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은지 씨죠? 매주 수요일마다 뵙는 것 같아요. 근처에 사시나 봐요?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요동쳤다. 네, 꽃길 쪽에 살아요. 남편은 건설회사 다니고요. 민수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모두가 알만한 회사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나다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러고는 작은 명함을 건넸다. 수요일 저녁에 주부 모임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꼭 와 보세요.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스치며 살짝 눌렀다. 미묘한 온기가 손목에 번졌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온기를 잊지 못했다. 며칠 동안 명함을 지갑에 넣어두고 몰래 꺼내 향기를 맡았다. 남성용 비누 냄새가 은은히 남아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음 수요일,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옷을 고르다 자줏빛 원피스를 입었다. 긴 머리를 풀어 어깨에 흘려내리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오늘만큼은 꼭 새로운 내가 되고 싶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배가 끝나고 있었다.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고 준호는 강단 앞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사람을 알아본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모임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조용히 교회 뒤편의 작은 방으로 이끌었다. 둥근 탁자와 몇 개의 의자뿐인 방 안, 우리는 단둘이었다. 다들 갑자기 사정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도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앉았고 그는 굳이 맞은편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았다. 짧은 간격 사이로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외로움, 사라져버린 애정,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 눈물이 고였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그의 체온이 전해졌고 나도 모르게 떨렸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 속에 위로를 보내시기도 하지요.
그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낮고 진지했지만 동시에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가 내 손등에 입술을 댔을 때 세상은 멈춘 듯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한순간의 접촉이었지만 내 온몸이 전율로 흔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이 길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살아있는 여자로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남편 민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 앞을 지키고 있었다. 손에 맥주캔, 시선은 축구 중계에 고정된 채였다. 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면서도 온몸이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다. 준호 목사의 손길, 그 낮고 진지한 목소리, 그리고 내 손등을 스친 입술의 감각이 계속 살아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숟가락을 움직이는 소리만이 공기를 메웠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그 손이 한 번이라도 내 뺨을 어루만졌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리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자를까?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할까? 옷을 다르게 입을까?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남편은 변화를 눈치챘는지 퇴근 후 내게 시선을 주었다. 너 좀 달라졌다. 그래, 나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일주일 후 다시 수요일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했다.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매치하고 발에는 가느다란 끈이 달린 구두를 신었다. 블라우스의 단추 하나를 풀어 목선을 살짝 드러냈다. 한국에서 흔히 보던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반항이 숨겨져 있었다. 교회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성당 안은 은은한 촛불과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강단 앞에 서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내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히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나를 교회 뒤 작은 방으로 이끌었다. 탁자 위에는 차 두 잔이 놓여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지난번보다 더 뜨거웠다. 잘 지내셨어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그는 말없이 내 손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릴 때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시선은 내 목선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땀 한 방울이 귀밑을 타고 흐르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닦아주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조차 멎을 뻔했다. 은지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내가 먼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내 뒤에 속삭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다가와 내 머리카락을 가볍게 손끝으로 스치며 향기를 들이마셨다. 내 향수와 샴푸 냄새, 그리고 떨림이 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잡았다. 아직은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을 나서며 그의 눈빛이 등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다시 오게 될 것을 직감했다. 그 주, 나는 내내 불안했다. 남편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와 집, TV와 술잔에만 몰두했지만 그의 눈빛이 때때로 내게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이라도 한 듯.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집안일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나를 가꾸고 화장을 고치며 작은 귀걸이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다. 은빛 구두를 신은 날에는 마치 내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이는 듯했고 한복 대신 선택한 모던한 블라우스와 치마는 내 안에 새로운 여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요일, 다시 교회로 향하는 길, 나는 일부러 시장을 돌아가는 골목을 택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얼굴을 간지럽혔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죽 가방은 마치 오늘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낼 것만 같았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거의 비어 있었다. 준호 목사는 촛불을 끄고 있었고 내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은지 씨.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기다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를 다시 뒤편의 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탁자 위에 놓인 차 대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빛이 내 치마 위에 퍼지며 야른 천 너머로 다리가 은근히 드러났다. 오늘은 그가 말을 멈췄다. 오늘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목사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올라오며 어깨에 머물렀다. 나는 긴장한 채 눈을 감았고 순간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한순간에 온몸이 전율로 덮였다. 은지 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알아요. 하지만 나는 끝내지 못했다. 내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너무 가까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손가락이 내 긴 머리카락을 스치며 귀 뒤로 넘겼다. 그 단순한 동작조차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셔츠천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매끈한 천과 그 안의 뜨거운 체온. 마치 금기를 향해 다가가는 듯한 두려움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러나 그 순간 교회 밖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그는 급히 손을 놓았고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문틈으로 들어온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다행히 그냥 성도 중 한 명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긴장된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내 손등을 다시 살짝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다음에는 꼭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시장 골목의 불빛,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 민수가 눈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내 얼굴에 남아있는 붉은 기운이 거짓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민수의 코 고는 소리가 집안을 메울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도 다시 교회의 작은 방을 떠올렸다. 준호 목사의 손끝, 그의 낮은 숨결, 멈춰버린 순간들. 모두가 내 피부 아래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수는 무심하게도 내 변화를 계속 눈치챘다. 너, 요즘 향수 바꿨지? 아니야, 원래 쓰던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린 걸 내가 먼저 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나를 뚫어보던 눈빛은 오래도록 남았다. 다음 수요일, 나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고 화장을 고르는 손길마저 흔들렸다. 결국 나는 보랏빛 원피스와 검은 카디건을 꺼냈다.
발에는 얇은 끈이 발목을 감싸는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에서 나는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한참 동안 스스로의 모습에 낯설게 매료되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마치 날 기다린 듯 이미 현관에 서 있었다. 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곧장 나를 교회 밖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조용히 마을을 벗어나 강가로 향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지류 위로 붉게 퍼지고 있었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다. 사람들은 드물었고 물결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여긴 기도하러 자주 오는 곳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차가운 바위 위였지만 그의 옆에 있자 따뜻하게 느껴졌다. 손등이 스칠 때마다 숨이 막혔다. 마침내 그는 내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다. 이제는 더 숨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꼭 잡았다. 갈대 사이로 부는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얇은 천 아래로 드러난 다리 위에 그의 시선이 멈추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모았지만 동시에 그 떨림조차 그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내 머리카락을 잡아 귀 뒤로 넘겼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온몸을 흔들어 놓았다. 숨결이 내 목선에 닿자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낮고 떨렸다.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의 눈빛은 서로를 잠식했고 입술은 닿을 듯 말 듯 머뭇거리다 결국 멈춰섰다.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다. 바람이 우리를 말리듯 불어왔고 우리는 둘 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었다. 산책을 나온 노부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모든 것이 들켜버린 듯 가슴이 요동쳤다.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가 사람들이 보이자 조심스레 놓았다. 그 아쉬움은 오히려 더 깊었다. 은지 씨,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모든 답을 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랑 이야기 좀 하다가.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가 벗어놓은 구두끈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나는 민수의 곁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강가의 갈대와 준호 목사의 눈빛만이 떠올랐다. 남편의 체온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며칠 후 교회에서는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르게 밝은 색의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갔다. 얇은 실크 스카프를 목에 걸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쩐지 나 자신이 특별해진 기분이었다. 구두굽 소리가 성당 바닥에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준호는 강단 뒤편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남아 있었다. 목사님. 그가 돌아봤을 때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감은 없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당신을 보면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무섭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교회 옆 좁은 복도로 이끌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우리를 비추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따라 올라오고 내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숨결이 너무 가까웠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교회의 장로가 성경책을 찾으러 들어온 것이었다. 아무 일 없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TV 대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준호 목사의 손길과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파고드는 듯했다.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난 알고 있어. 향수, 옷차림, 눈빛까지. 전부. 내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다. 거짓말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난 듯했다. 나는 겨우 속삭였다. 민수. 나.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손에 쥔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아직도 준호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그 천 조각. 그리고 알았다. 이제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